자, 다음은 가로 방향 운동에 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로 방향 운동은 관련된 상태 변수가 베이타 p r 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입력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제 에일러론, 러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A 행렬은 4 곱하기 4 행렬, 그리고 B 행렬은 4 곱하기 2 행렬이었습니다. 이 입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역시 그 동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U를 0으로 세팅하고요. 그래서 x 도트는 ax를 고려합니다. 여기서 a 행렬에 역시 디터미넌트 람다 i 마이너스 a는 0을 취해서 우리가 람다를 계산합니다. 4 곱하기 4 행렬이기 때문에 역시 아이겐밸류 4개 존재하고 이 4개가 이 많은 경우에 이 2개는 실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음수나 이제 양수, 특히 스파이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양수가 되어서 이 값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값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마이너스입니다. 좀 큰 마이너스여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빨리 없어지는 그런 그 모드가 되겠습니다. 롤링 모드 혹은 롤 댐핑 모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소근에 해당되는 것이 더치롤입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가 나오고 이 복소수 때문에 그 호스 파트 때문에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치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럴과 롤 댐핑과 이 더치롤 모두 이 세 개가 합성이 된 형태가 가로 방향 운동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게 1차, 그 다음에 2차로 이걸 이제 쪼갤 텐데요. 이게 어떻게 쪼개지는지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럴 모드는 뭐 이미 얘기했지만은요. 이게 어떤 기준 그 비행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비행 경로에서 이 항공기가 이탈을 해가지고요. 이탈을 해서 서서히 이탈을 합니다. 서서히 이탈을 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그 상태 변수는 요가 되겠습니다. 요. 이렇게 계속 그 기준 궤적에서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요각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가로 방향 운동 얘기할 때 이 상태 변수에 더 이상 요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를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대신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요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의 변화를 얘기해주는 이 R, 요 각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R 도트를 보는 거죠. R 도트라는 것은 이 N 베타 프라임 베타 더하기 NP 프라임 P 더하기 NR 프라임 R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베타하고 P를 그냥 좀 이렇게 무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R 도트는 NR 프라임 R은 0 해가지고 그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이 NR 프라임만 들어가는 거지. 전체가 NR 프라임이 돼가지고 1차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1차 시스템. 우리가 기존에 그 장주기 단주기 모드 얘기할 때는 각각 2차 시스템이었고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간단한 1차 시스템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 시스템이라는 것이 타우 y 도트 더하기 y는 0 이런 형태였었고요. 이게 타임 콘스탄트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타우가 이제 양수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초기값이 y의 초기값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 초기값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타우가 양수라면은요.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 이 시간, 수렴하는 속도를 이 타우가 결정을 하고 이 수렴하는 시간이 거의 5타우였었다. 타우가 t가 이제 타우만큼 시간이 흐르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값은 이 최종값의 63% 정도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타우가 되면은 완전히 최종값에 도달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그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도트가 있고 R이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이걸 타우로 나누면은 y 도트 타우분의 1 y는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값이 곧 이 타우분의 1이 되겠죠. 그 타우라는 것은 이것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r 도트 더하기 어떤 값이다 지금 r 되면은 뭐 a라고 하면은요. 아이겐밸류는 이것의 특성 방정식은 r 도트가 이제 람다로 변하고 a고 이것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람다는 마이너스 a 즉 이게 아이겐밸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가 음수라면은 즉 이게 a가 양수라면은 혹은 이 a가 아까 뭐 타우분의 1이었었죠. 이 타우분의 1이 양수라면은 아이겐밸류 값이 음수가 되고 음수가 되게 되면은 이 r 혹은 이 우리 관심 있는 상태 변수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테빌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a 값이 음수 혹은 a가 양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부호가 바뀌면은 발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가 베이타하고 p를 그냥 무시할 수 있으면은 그냥 r 도트는 nr 프라임 r 해가지고 그 r의 어떤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잘 근사를 하기 위해서 베이타는 살려두고요. 이렇게 지금 이 요잉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베이타 값이 사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게 베타를 없애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항공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베타가 되는데 이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빨리 이 베타를 없애는 거죠. 빨리 베타를 없애는 와중에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가 빨리 이동을 하게 되고 빨리 이동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롤각이 생기게 되고 천천히 그 롤각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베이타는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은 그 롤각이 있지 않습니까? 롤각이 이제 천천히 이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가 들리면서 천천히 롤각이 커지는데 그 롤각의 변화,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 롤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이 P, 그죠? 롤 각속도. 롤 각속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롤 각속도의 변화, P 도트가 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가지고 그냥 R 도트는 NR 프라임 R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R에 대한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보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그러면 R 도트는 N 베이타 프라임하고 베이타 쓰고요. 그 다음에 NP 프라임하고 P는 이거는 P가 아주 작으니까 작은 거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N 베이타 프라임 베이타 더하기 NR 프라임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베이타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베이타를 없애기 위해서 소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식을 봅니다. 이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두 번째 식은 P 도트식이고 우리가 P 도트를 우리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P 도트 0은 L 베이타 프라임의 베이타 그 다음에 더하기 역시 P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요. 더하기 LR 프라임 R 이렇게 씁니다. 뭐 파이는 그냥 0 곱해지니까 없고요. 그래서 이걸 0이라고 쓰면은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베이타는 마이너스 LR 프라임 R을 L 베이타 프라임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베이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도 R에 관한 식이 되고
이 식하고 이 식을 이렇게 합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r 도트 더하기 ar, 사실 원래는 타우 r 도트 더하기 r은 0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a가 타우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 값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이 값이 이제 음수가 만약에 돼버리면은, 이게 음수가 되는 순간 아이겐밸류는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겐밸류는 이거하고 지금 방향이 그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되면 이게 양수가 되면서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거죠. 이게 양수가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커지는 값이 됩니다. 슬로우리 다이버전트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이 양수다.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음수가 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발산하지 않고 없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를 좌우하는 것이 이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L 베이타 프라임이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면은 위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좋겠죠. 그 말은 L 베이타 프라임 NR 프라임 빼기 NR 프라임 M 베이타 프라임, 이것이 양수면은 스테빌리티를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타우분의 1이고요. 시정수 타우 스파이럴 썼는데요. 스파이럴 모드의 시정수의 역수가 되고, 이 값이 지금 이 수렴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기 값이 R의 초기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고, 이 수렴하는 속도는 이 타우 값에다가 이렇게 5를 곱한 거. 지금 이게 타우가 1일 때의 그래프거든요. 타우가 1이니까 거의 5초가 됐을 때 완전히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시스템의 세틀링 타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롤링 모드고요. 롤 댐핑 모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항공기가 롤링을 할 때, 어떤 P라는 각속도로 롤링을 할 때 이 댐핑에 의해서 다시 롤 각속도를 없애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이제 P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P 롤 각속도. 그래서 P 도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순전히 이것은 롤 운동에 관련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베이타하고 R 이거 다 이렇게 무시하고요. 그러면은 P 도트는 제가 이거 무시할 수 있고요. 이게 베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LP 프라임 P가 되고 더하기 이거 이제 무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P 도트는 LP 프라임 P라는 식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LP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 댐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공룡 미계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LP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P 프라임은 음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게 음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LP 프라임으로 나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게 타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타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따라서 이것은 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타우 롤 이렇게 부르고, P가 0이 아닌 값으로 출발을 했을 때 그것이 0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 타우 롤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P를 0으로 보내는 식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롤각을 0으로 보내는 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댐핑에 의해서 P가 없어지는 것이지 롤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롤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제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상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댐핑, 그 댐핑으로 말미암아
P를 0으로 보내는 것이지 롤 각을 0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P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이 롤 댐핑 모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치롤입니다. 더치롤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역시 요잉 부분이고요. 요잉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요 각속도 R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타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개를 같이 관찰을 합니다. 롤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롤에 관련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이름이 더치롤이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더치롤에서 관심 있는 상태 변수는 베타하고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하고 파이, 이 롤 운동은 그냥 무시하면은요. 베타 도트는 이거 곱하기 이 베이타. 그 다음에 P하고 파이는 무시하니까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R.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그 R 도트. R 도트는 역시 N 베이타 프라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NR 프라임 하고 R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더하기하고 또 뭐가 더 있죠. 원래는 여기에 그 비행렬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4 곱하기 2 행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델타 A 델타 R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행이 이 근사하는 데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해가지고 이 첫 번째 행하고 이 세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 저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 가져와서 그게 델타 A, 델타 R 이렇게 또 쓸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그 동안정성만 고려하기 때문에 제어 입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어 입력에 대한 부분은 빼고 지금 식을 썼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저 비행렬까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주기, 단주기 얘기할 때는 비행렬도 같이 근사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이 되면은 방금 전에 롤 댐핑하고 스파이럴 모드는 그냥 각각 1차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수 얘기만 했었는데 지금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시 디터미넌트 람다 I 빼기 A는 0 해가지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 람다를 찾습니다. 그 람다는 역시 두 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두 개가 일반적으로 복소수고 그래서 이 댐핑하고요. 이 댐핑하고 내추럴 프리퀀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2 곱하기 2 행렬에 나와 있는 각종 공력 미계수하고 그 다음에 U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예제 5.2를 보시면은 역시 이거는 이제 가로 방향 운동에 관련된 부분이고 A하고 B 행렬이 나와 있습니다. 4 곱하기 4 행렬, 그 다음에 4 곱하기 2 행렬.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B 행렬은 아이겐밸류랑 관계가 없고요. 람다 I 마이너스 A 이거 디터미넌트를 취해가지고 이 네 개의 아이겐밸류를 계산합니다. 두 개의 아이겐밸류는 실수고 두 개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에 해당되는 것이 더치롤, 이렇게 진동하는 그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가까운 거, 이게 이제 스파이럴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럴 모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안정한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 하지만은 보통 이 값이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면은 발산하는 모드지만은 이게 원점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그 지수함수의 그 파워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아주 천천히 발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상대적으로 이 먼 값은 이게 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고 이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역시 없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안정한 값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안정한 롤 모드, 롤 댐핑 모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 스파이럴 모드는 약하게 안정한 장주기 모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더치롤이
이 불안정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실수부가 지금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이게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더치롤이 되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더치롤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와 두 개의 실근으로 이 4 곱하기 4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장주기 단주기 근사했듯이 이번에는 스파이럴 모드, 롤 모드, 더치롤 모드 각각에 대해서 근사를 해서 근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치롤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롤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롤 모드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스파이럴 모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를 해가지고 근사를 해서 얻은 이 람다, 이 스파이럴 모드의 람다 값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근사를 해서 얻은 이 롤 모드의 람다. 여기서는 LP 프라임이 곧바로 람다가 되겠죠. 특성 방정식의 람다는 LP 프라임이기 때문에 바로 이 1차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아이겐밸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LP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이겐밸류 두 개 복소근이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고 보시면은 이 람다 R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많이 틀리죠.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도 좀 다르고 이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그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롤이고요. 이거하고 이거가 어느 정도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배, 6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주기 단주기에 비해서 기존의 그 세로 운동에 비해서 가로 방향 운동은 이렇게 근사해서 얻은 그 값이 상대적으로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입출력 관계식에 대해서 항공기 입출력 관계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입출력 관계식 결과로서 이렇게 상태 공간 모델, 스테이트 모델이 이렇게 얻어졌고요. 우리가 이 스테이트 모델을 가지고 이 다음 주부터 이 사스, 카스, 이 항공기 이 비행 제어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항공기 제어하는 그 제어 로직 설계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 학부 수준에서 하진 않고요.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스테이트 모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제어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이 시간 영역, 사실 이 입력과 출력이 전부 다 이 시간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그 입력 그리고 출력인데 이것을 소위 그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라플라스 도메인 혹은 이 S 도메인 때로는 이렇게 주파수 영역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새로운 그 도메인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도메인에서 설계하는 제어기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3학년 때 제어공학을 들으셨으면은 뭐 PID 설계라든지 리드 렉 컴펜세이터 이런 그 3학년 그 제어공학 시간에 들어보았던 그 모든 제어기가 실제 이 라플라스 도메인, S 도메인에서 설계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연장선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정의한 입출력 관계식을 S 도메인의 입출력 관계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관계식에 대한 제어기 설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기 설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학원 진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S 도메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간 영역에서는 그 변수가 시간인데 타임인데 이 변수가 이제 S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S 도메인이 되는 것이고요. 시간 영역에서 S 도메인으로 가는 그 뭐 기차, 뭐 비행기, 어떤 그 운송 수단이 바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UT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비행기를 타면 US가 되는 거고요. YT는 큰 Y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출력 관계식, 이 스테이트 모델이 라플라스 변환을 거치면 트랜스퍼 펑션, 이 전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라플라스 변환, 그 포뮬라가 뭐냐? 어떤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이냐? 이미 여러분이 다 배우셨겠지만은 다시 이제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은요. 뭐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뭐 두세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함수 ft, 이게 뭐 ut가 될 수 있고요. 혹은 yt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의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요.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f가 큰 f가 되고 작은 f를 큰 f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호로. 그리고 이 시간, 이 타임은 s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큰 fs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 ft에다가 e-st를 곱해가지고 그 곱한 것을 적분을 하는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 적분이 시간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s는 이 적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나서 그 시간 t에다가 0을 집어넣고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s만 남게 됩니다. s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의 함수 fs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t가 그 a라는 어떤 그 상수다. 그 스텝 인풋 같은 거죠. 이렇게 스텝 인풋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이 ut인데 지금 a라는 어떤 크기를 가진 이 계단 입력, 이 스텝 인풋을 일정한 스텝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이 ut가 us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이거 그냥 이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 공식이 ft e-st 이 적분이기 때문에 ft 자리에다 a를 집어넣는 거죠. a를 집어넣고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s분의 a가 되겠습니다. 적분을 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s가 양수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게 중요한 가정은 아닌데 그래도 이 가정이 없으면은 s분의 a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s가 음수가 되면은 t에다가 이렇게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게 발산을 하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계속 신경 안 쓰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ft가 이 그 지수함수가 됐을 때입니다. e-at라는 지수함수. 그러니까 인풋이 다시 보면은요. 여기서 인풋이 e-t니까 어떤 1이라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감소해서 0으로 가는 e-at 뭐 이런 시간 영역의 이 신호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f 자리에다 e-at 집어넣고 e-st 하고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s 더하기 a분의 1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가정은 s가 a보다 크다라는 뭐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t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그냥 0이 된다. 그래서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때의 적분값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f는 이 f는 이 f of t는 큰 f of s로 가는데 만약에 ft가 아니라 f의 미분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ft 자리에다가 f 도트 t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적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부분적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분 공식에 의거해가지고 f-st 하고 그 다음에 f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이거 계산을 하면은 이 s의
s하고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s죠. s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이게 인테그랄 f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f 2의 마이너스 st dt는 이 라플라스 변환의 이 정의죠. 이 정의가 이 f 2의 마이너스 st 이게 큰 fs이기 때문에 이게 다름 아닌 이제 s 곱하기 큰 fs가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t자리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0되고 t자리에 0 집어넣으면 이게 f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0 더하기 sfs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f 도트가 아니고 f 두 번 미분을 집어넣었다. f의 두 번 미분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sf가 아니고요. s제곱 f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초기 조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항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n번 미분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 f의 라플라스 변환 이 큰 fs에다가 곱하기 s의 n승을 해주면 됩니다. n번 미분하면은 sn승으로 나온다.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n번 적분을 한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s의 n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f를 한 번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이 f에 대응되는 큰 fs가 있고 그 큰 fs에다가 s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이제 초기 조건이 다 0이라는 겁니다. 초기 조건 0이면 0이고 0이니까 두 번 미분하면 s의 제곱이고 한 번 미분하면 그냥 sf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초기 조건이 0일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적분 이건 뭐 초기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함수를 0에서부터 t까지 정적분 한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분의 1 곱하기 fs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전달함수라는 거, 그러니까 즉 이 u하고 y 사이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전달함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라플라스 변화는 이 중첩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그 선형 연산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F1과 F2 각각의 라플라스 변화는 큰 F1, 큰 F2S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F1과 F2를 이렇게 선형 조합을 했습니다. 알파 F1 더하기 베이타 F2 해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이 각각 F1과 F2의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 조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상수하고 F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 F의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베이타가 0일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선형 연산자라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스테이트 모델의 그 S 도메인 버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X 도트를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은요. S 도트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X의 라플라스 변환, X 도트의 라플라스 변환은 S 곱하기 X였습니다. 여기서 초기 조건을 우리가 0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냥 X 도트는 S 곱하기 큰 S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진한 X는 이 안에 뭐 X1, X2 이렇게 두 개, 뭐 세 개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진한 X 도트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이 각각의 요소들, 각각 요소들의 라플라스 변환을 의미하는 거니까 S, X1,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분했으니까 S가 튀어나오고 X2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것은 S00S X1 그다음에 X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sx1 이렇게 곱하면은 sx2가 되고요. 그래서 s가 공통이니까 s를 앞으로 튀어나오면 si. 예. 그 다음에 이 i는 이제 큰 x가 되는 거죠. 큰 xs.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 도트는 ax 더하기 bu 이 전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요. 선형이기 때문에 이 각자의 라플라스 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x 도트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되니까 si xs 쓰고요. 다음 이것은 또 선형이기 때문에 각각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 xs 더하기 그다음에 b u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묶어주면은 이거 왼쪽으로 보내면은요 si s xs는 bus가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si-a의 인버스를 곱해줍니다. si- 이렇게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인버스라는 것은 어떤 행렬 m이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m이라는 행렬의 인버스라는 것은 어떤 행렬을 m에다 곱했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아이덴티티 단위 행렬이 되는 겁니다. 예. 이 행렬을 우리가 m의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을 곱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그 단위 행렬하고 x가 곱하면은 그냥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xs가 바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 우변 곱하면은 si-a 인버스하고 이제 bus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y는 cx이기 때문에 이제 x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y는 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c를 곱한 것이고 이것은 y하고 이제 이 u 사이의 관계입니다. ys하고 us의 관계식인 거죠. 네. 원래 최초 이걸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yt하고 ut의 관계가 이거였고요. 이 u가 이제 그 빅 us가 됐고 이 스몰 yt가 빅 ys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 ys는 이 gs에다가 이 gs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이 트랜스퍼 펑션. 이 gs에다가 이제 u를 곱한 건데 이 g가 뭐냐면은 바로 c 곱하기 si-a 인버스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식, 이 부분이 이것이 바로 gs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y는 g 곱하기 6이기 때문에 단순 곱하기이기 때문에 g라는 것은 출력과 입력 사이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를 u로 나눈 것이 g가 되는 거죠. 단 이게 시간 영역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S 도메인 혹은 라플라스 도메인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c 곱하기 si-a 인버스 이제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건 행렬 계산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행렬 계산인데 그 뭐냐면 이게 우리가 스테이트 모델에서 A하고 B하고 이 C를 알고 있으면은 그 A, B, C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 S는 S 도메인에서 이제 그 변수니까 예. 이 전체는 어떤 S에 관한 식이 되겠죠. 이게 변수니까 A, B, C는 상수들이고요. 또 숫자들이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인버스입니다. 이게 행렬의 이 인버스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이게 복잡한 부분입니다.